이번 강의에서는 언바운디드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보드 인스턴스를 2개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를 저장할 수 있는 보드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보드 리스트에 각 보드들을 게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시물을 2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 서비스 클래스는 보드 리스트 안에 있는 보드들을, 게시물들을 출력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드 서비스에는 3종류의 메소드가 있고 이 3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방식으로 보드 리스트의 내용들을 출력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보드 서비스 클래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드 서비스를 보기 전에 이 보드 디폴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보드 서비스 클래스는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드 디폴트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프린트 리스트 1과 프린트 리스트 2라는 디폴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상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보드 서비스에서 따로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더라도 이 두 메소드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리스트 3는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보드 서비스에서 따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드 서비스에는 이 프린트 리스트 3 메소드를 구현한 메소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보드 서비스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프린트 리스트 1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이때 아규먼트로 bList를 입력을 합니다. 근데 bList는 제네릭스로 보드 타입을 가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 리스트 1 메소드는 리스트 보드 타입이 아니고 리스트 오브젝트 타입인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제네릭스는 서브 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보드로만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리스트 보드를 받을 수 있고 리스트 오브젝트로는 리스트 보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서브 타입을 허용하지 않고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익스텐즈와 슈퍼를 이용해서 서브 타입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리스트 오브젝트로는 리스트 오브젝트 타입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리스트 보드 타입은 못 받는 거죠. 컴파일 타임에서 오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나기 때문에 지금 주석 처리를 해뒀고 이번에는 프린트 리스트 2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bList를 아규먼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프린트 리스트 2는 리스트에 이 제네릭스 타입으로 물음표를 적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물음표만 적어 놓으면 그냥 와일드카드라고 하고 언바운디드 와일드카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을 해보면 무제한 와일드카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익스텐즈와 슈퍼가 없고 그냥 와일드카드만 입력을 해두면 리스트 보드든 리스트 포토든 리스트 카든 어떤 서브 타입이든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와일드카드가 되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상한이나 하한을 슈퍼나 익스텐즈를 사용해서 두는 것보다 무조건 이 와일드카드만 사용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와일드카드는 무조건 오브젝트 타입으로 형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작성할 수 있는 코드는 리스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보기 때문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내에서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를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모든 타입을 다 허용하게 해두면 코드 작성할 때 어떤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 메소드가 실제 있는 메소드인지 아니면 이게 오타가 나는 건지 컴파일 타임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제한 와일드카드를 썼을 때는 언바운디드 와일드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형변환이 되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작성할 수 있는 코드는 오브젝트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에 한해서만 작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컴파일 타임에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들어올 수 있는 타입은 런타임이 돼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사용자가 무슨 타입을 입력했는지에 따라서 런타임이 돼서야 무슨 타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서는 무슨 타입이 넘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컴파일 타임에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드에 대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결국 이 내부에서 다운캐스팅을 해서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브젝트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이 제네릭스의 장점을 많이 약화시킨 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프린트 리스트 3 메소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리스트 3 메소드는 이 보드 디폴트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보드 서비스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바운디드 와일드카드로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타입이든 다 받을 수 있겠죠. 이 보드 타입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보드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한 다음에 그 보드 인스턴스에 있는 타이틀과 컨텐트를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때 런타임이 돼서야 어떤 타입이 넘어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코드에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리스트 안에 담겨있는 인스턴스의 타입이 보드 타입으로 형변환이 될 경우에만 아래 코드를 오브젝트를 보드 타입으로 다시 다운캐스팅을 하고 출력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이 제네릭스의 장점을 좀 살릴 수 없는 예전과 똑같은 코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어퍼 바운디드 와일드카드나 로어 바운디드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상한 와일드카드나 하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컴파일 타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체크할 수 있게끔, 제네릭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퍼 바운디드는 상한 와일드카드니까 결국 익스텐즈를 통해서 모드 클래스의 자식 타입들만 받을 수 있는 제네릭스 타입을 이용을 하면 다운캐스팅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익스텐즈를 했을 때는 읽기 전용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쓰기 작업을 하려면 로어 바운디드, 그러니까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보드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 또는 보드 클래스 포함해서 보드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들에 한해서만 받은 다음에 그 메소드 안에서는 쓰기가 가능한 PECS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제한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언바운디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퍼 바운디드나 로어 바운디드 와일드카드를 사용해서 해당 타입을 받는 것이 제네릭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토 클래스를 이용해서 또 인스턴스 2개를 생성하고 리스트에 담은 다음에 이 포토 서비스에 해당 리스트를 입력해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위에 보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도 직접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이 무제한 와일드카드를 썼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퍼나 로어를 이용해서 제한을 두는 코드로도 한번 수정을 해보시고 직접 코드들을 작성을 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언바운디드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멀티플 바운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